여러분 안녕하세요. 쩌먹주부예요. 오늘은 많은 분들의 재테크 1차 목표이자 꿈인 내 집 마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저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요. 투자자는 더더욱 아니에요. 그냥 신혼 초에 저희 힘으로 시작해서 결혼 6년 동안 4번의 거래를 통해서 실거주 내 집 한 채를 열심히 갈아타기를 하면서 자산을 불리고 있는데요. 제가 항상 성공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. 전세 사기를 당할 뻔도 했었고, 첫 번째 신혼집 같은 경우에는 불법 증축된 집이어서 팔 때 진짜 멍멍 고생하고 팔았거든요. 제가 이렇게 피땀 눈물 흘리면서 몸소 깨달은 내 집 마련 꿀팁, 방법들, 주의할 점,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요즘 상황이 정말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. 먼저 첫 번째는 이 영상 끝까지 다 안 보셔도 되는데 이거는 정말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요. 보통 첫 내 집 마련을 할 때 1순위로 두는 게 오르는 집 고르기, 더 많이 오를 집 고르기,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거든요. 근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오르는 집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더라고요. 내 집 마련을 할 때 0순위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바로 사기 안 당하기예요. 정신 바짝 안 차리고 있으면 자칫 계약 한번 잘못했다가 몇 년 동안 내가 안 입고 안 쓰고 안 먹고 모은 이 피 같은 돈을 한 방에 시원하게 날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평소에는 좀 설렁설렁한 성격이고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넘어가시는 성격이더라도 저도 조금 그런 편이거든요. 근데 내 집 마련할 때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. 사람이 좀 까다롭고 까탈스럽게 보일지언정 하나하나 다 일일이 내 눈으로 확인하고 체크하고 따져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첫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그 부동산 사장님이나 또는 그 매도인 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거나 이런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괜히 좀 이렇게 쭈그란 느낌이 들고 그럴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예의는 당연히 지키셔야 되지만 하나하나 따져볼 거는 정확하게 다 따져보셔야 돼요. 첫 번째가 마인드였다면 두 번째부터는 정말 실전인데요.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나의 가용 예산을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. 내가 최대 얼마짜리의 집까지 살 수 있는지를 반드시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요. 내가 모은 돈, 거기에다가 내가 일으킬 수 있는 대출, 그리고 취득세, 이사비용, 중개수수료까지 싹 다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. 요즘은 세금이 정말 만만치 않아서 집값이 6억 6천만 원 이상부터는 취득세가 1천만 원 정도 나오기 시작하고요. 9억 가까이 되면 3천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미리 고려를 안 해두시면 나중에 난감해지실 수 있어요. 취득세랑 중개수수료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해당 매물 검색해보시면 하단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대출 금액과 관련해서는 저는 신용대출까지 막 땡겨서 쓰시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. 요즘에 뭐 연금도 깨고 보험도 깨고 막 이러시는 분도 있으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최대로 하는 정도, 여기까지를 맥시멈으로 생각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리고 우리 가정의 소득 대비 얼마까지를 매달 대출이자로 감당할 수 있을까, 이것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. 한국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득이 548만 얼마 정도 된다고 해요.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500만 원이라고 치면 이걸 기준으로 매달 최대 150만 원은 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한 30% 정도로. 매달 대출이자가 얼마가 될지는 네이버에 대출이자 계산기라고 쳐보시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넣어서 대략적으로 산출해 보실 수가 있어요. 이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어차피 뭐 주담대 이자 갚는 것도 저축이니까 이렇게 의욕이 앞서셔가지고 대출 기간을 뭐 10년, 15년 이렇게 짧게 잡으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데 주담대는 절대 적금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. 내가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 만일의 경우에 내가 상당 기간 이자를 못 내게 되면 집이 그냥 홀랑 경매로 넘어가는 거거든요.
그래서 이 대출 기한은 최대한 길게 30년, 35년, 올해 하반기부터는 40년짜리도 시도를 해본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최대한 긴 기간으로 잡아서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를 최소화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리고 나서 목돈이 생기면 그때그때 내가 알아서 갚으면 되는 거니까요. 또 한 가지 대출 기준이 되는 집의 가격은 네이버 부동산에 나오는 호가 기준이 아니라 KB 부동산 시세 기준이에요. 그래서 부동산이 갑자기 오름장일 때는 아직 그 내용들이 KB 부동산 시세에는 다 반영이 안 됐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걸 모르고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호가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해버리면 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. 여기까지 해서 내가 대충 얼마짜리 정도의 집을 살 수 있는지 계산이 끝났으면 다음은 이 손품을 엄청 파셔야 되는데요. 폭풍 서치에 들어가셔야 돼요. 부동산 114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가 매수 가능한 금액대 아파트들을 쭉 리스트를 뽑아볼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 다음에 저는 맛집의 비법 양념처럼 저만의 비법 파일을 만들어서 또 다른 조사를 하는데요. 이때 어떤 걸 조사하고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야 되는지,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생활 속 재테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